오늘 들려드릴 고전문학은 프랑수아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입니다. 이 작품은 1959년 파리 인테리어 디자이너 폴이라는 39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랜 연인 로제와의 불안하고 익숙한 관계, 그리고 자신보다 14살 어린 청년 시몽에게서 받은 순수한 사랑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습니다. 사강은 이 소설을 통해 사랑을 선택할 용기와 익숙한 외로움에 머무는 체념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딜레마를 섬세하고 투명하게 그려냅니다. 사랑 앞에서 흔들리는 한 여성의 가장 사적인 고백,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폴은 39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여러 고객을 상대하며 바쁘게 하루를 보내지만 마음속에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늘 남아 있었다. 그녀의 일과는 규칙적이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차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았다. 하지만 폴 스스로는 그 규칙성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잠식하고 있다고 느꼈다. 나름의 성공을 이루었지만 감정의 온기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폴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오랜 연인 로제가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의 삶에 머물러 왔고 이 관계는 주변에서도 편안해 보이는 커플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폴은 이 관계가 오래전에 균형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로제는 그녀를 좋아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움을 놓지 못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폴에게 애정을 보이면서도 다른 여성들과 가벼운 만남을 이어갔다. 폴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사실을 견디며 스스로 감정을 다독여왔다. 폴은 로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기대를 품지 않았고 로제가 돌아오면 조용히 받아들이며 다시 떠나면 무심한 얼굴로 하루를 보냈다. 감정 속에서 불만이 자랐지만 그것을 말로 풀어내지 못하고 묵묵히 삼키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는 자신이 나이 들어가는 동안 로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 현실은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마르게 만들었다. 어느 날 폴은 고객 상담을 위해 낯선 집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시몽이라는 젊은 남자를 처음 보았다. 그는 집주인의 아들이었고 폴을 보자마자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시몽은 25살이었다. 폴보다 14살이 어렸고 생기 있고 솔직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는 폴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폴은 일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인데 시몽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폴은 그의 관심을 처음에는 가볍게 흘려보았다. 나이 차이도 컸고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일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몽의 진심 어린 말투와 담백한 태도는 폴의 마음에서 아주 작은 울림을 만들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로제와의 관계에서 지쳐있던 그녀에게 시몽의 시선은 낯설면서도 편안했다. 시몽은 폴이 떠나는 순간까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폴은 그 눈빛을 외면했지만 집을 나서는 순간 미묘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그 흔들림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폴은 혼자 집에 돌아와 조용한 방 안에서 오래된 침묵과 마주했다. 로제는 연락도 없었고 언제 돌아올지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 어떤 감정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시몽의 말투, 표정, 그리고 솔직한 눈빛이 문득 떠올랐다. 그 기억은 잠시나마 따뜻한 온기를 남겼지만 폴은 그 감정을 곧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었다. 폴은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다가오는 걸 느끼지 못했다. 다만 그녀의 지친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빛이 켜진 듯한 기분이 스쳤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녀는 조용한 밤을 지나고 있었다. 시몽을 처음 만난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폴은 다시 그 집을 방문했다. 인테리어 상담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챙겨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날도 평소처럼 차분한 태도로 집에 들어섰지만 시몽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아니, 예감이라기보다 자신도 모르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폴은 그 감정을 의식적으로 밀어냈다. 그는 25, 자신은 39이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몽은 그날도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폴이 현관에 발을 들이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고 폴은 조금 당황했다.
그는 폴에게 괜히 반가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과 말투에는 꾸밈이 없었고 폴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폴은 그 진심이 불편하다기보다 오히려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감정이라 어쩔 줄 몰랐을 뿐이었다. 상담을 마치고 집을 나서려 할 때 시몽은 그녀를 밖까지 배웅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는 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시간 괜찮으신 날 차 한 잔 정도 마시지 않겠어요? 폴은 순간적으로 대답을 망설였다. 그의 눈빛에는 부담이 아닌 호기심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폴은 스스로에게 선을 그으며 부드럽게 거절했다. 시몽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아쉬움이 스며 있었다. 폴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신이 왜 그 제안을 거절했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해야 했다. 그녀는 로제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관계가 비록 지쳐 있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시몽이 자신에게 보여준 관심은 순수하고 따뜻했지만 나이 차이와 자신의 현실적인 위치를 떠올리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일이었다. 폴은 마음속에서 흔들림을 느끼면서도 그 흔들림을 견고하게 눌러두려 했었다. 며칠 뒤 폴은 로제를 만났다. 오래된 연인답게 그들의 만남은 익숙한 분위기였다. 레스토랑의 조용한 자리에서 마주 앉아 식사를 나누었지만 대화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았다. 로제는 폴에게 애정을 보이는 듯 하면서도 어디론가 마음이 떠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일이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은 하지 않았다. 폴은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신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다. 그날 밤 로제가 폴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길에 의미 없는 농담을 건넸다. 폴은 무심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편에서 공허함이 깊어졌다. 로제는 그녀가 느끼는 불안을 알아채지 못한 채 떠났다. 폴은 집에 들어서는 순간 시몽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에게 솔직했고 그 솔직함은 로제와 너무 달랐다. 폴은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정리하기 어려웠다. 시몽은 폴이 고객 상담을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뒤 며칠이 지나 짧은 쪽지 한 장을 폴에게 보냈다. 그 쪽지에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문장과 함께 시몽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폴은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진심 어린 물음이 그녀의 마음을 깊숙이 건드렸다. 그 후 시몽은 몇 번이나 폴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폴은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 하나에 답장을 했다. 시몽은 그 답장을 반가워했고 그들은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하루를 묻는 사이가 되었다. 폴은 시몽과의 대화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고 그의 솔직함이 낯설지 않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다만 그녀는 이 감정이 자신의 일상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망설였다. 폴과 시몽의 관계는 아직 어떤 이름도 붙여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떨림과 따뜻한 감정이 분명 존재했다. 폴은 그 감정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고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 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익숙한 일상에 작은 틈이 생겼음을 느꼈고 그 틈으로 들어오는 변화를 더는 막을 수 없다는 기분에 잠겼다. 시몬과의 몇 차례 짧은 연락이 이어진 뒤 폴은 그에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서로의 하루를 묻는 가벼운 이야기였지만 그 대화는 폴의 일상에서 작은 쉼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폴은 그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시몽의 말투와 진심 어린 태도는 폴에게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관심과 따뜻함이 그에게서 묵묵히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날 시몽이 다시 차 한 잔을 제안해 왔다. 지난번과 달리 폴은 그 제안에 곧바로 거절하지 않았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짧은 문장을 보냈다. 시간이 괜찮으면 잠시 만나요. 그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폴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그 감정을 숨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 스스로가 그 떨림을 인정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웠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시몽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솔직했고 폴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꾸밈이 없었다. 그는 나이 차이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려는 듯한 태도였다. 폴은 그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불안이 아닌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시몽은 그녀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다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신중했고 폴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말투를 유지했다. 그 배려는 폴의 마음속에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다. 그녀는 그가 보이는 따뜻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고 그의 솔직함이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시몽은 폴에게 자신의 일상, 가족, 그리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의 이야기는 어딘가 어긋나 있던 폴의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있었다. 만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폴은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로제와의 관계 속에서 익숙한 패턴만 반복해왔고 새로운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시몽은 그런 삶의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 균열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했지만 폴은 이상하게도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았다. 며칠 뒤 로제가 갑작스럽게 폴 집에 들렀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고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폴은 시몬과의 만남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숨긴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로제는 여전히 자유로운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삶과 폴의 삶을 동일한 선상에 두려하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폴에게는 이제 더 이상 편안한 익숙함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로제가 떠난 뒤 폴은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시몬과 함께 있었던 짧은 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그의 표정, 목소리, 그리고 솔직한 마음, 그 기억들은 폴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들을 일깨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감정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시몽은 그 후에도 폴에게 연락을 이어갔다. 때로는 조용한 안부 인사로, 때로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로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 폴은 그 메시지들 속에서 위로를 느꼈고 그의 존재가 점점 일상 안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이 감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몽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진다는 사실이었다. 폴의 삶은 시몽을 만난 이후 서서히 빛을 되찾고 있었다. 로제와의 관계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녀는 그 감정들을 단번에 끌어안을 수 없었지만 거절하지도 않았다. 모든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고 그 조용함 속에서 폴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시몬과의 만남이 몇 번 이어진 뒤 폴은 자신의 일상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시몽이 보내오는 관심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의 말투와 태도에는 감정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폴은 그 진심을 부담스럽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위로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단조롭게 굴러가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로제가 불쑥 폴을 찾아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자연스러운 얼굴로 나타났지만 미묘한 불안이 숨겨져 있었다. 로제는 폴의 집안을 둘러보며 그녀의 근황을 물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예전과 달랐다. 폴이 누구를 만났는지, 요즘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 은근하게 떠보는 말투였다. 평소라면 무심하게 넘겼을 법한 말들이었지만 폴은 그 의도를 알아차렸다. 로제가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감정에 흔들리고 있었다. 로제는 그날따라 이유 없는 친밀함을 드러냈다. 폴의 손끝을 잡거나 지나가듯 허리를 감싸며 다정한 말을 건넸다. 폴은 그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느꼈다. 그는 폴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이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로제의 이러한 태도는 폴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관계 속에서 서로의 빈자리를 외면해왔다는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로제는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그것은 진지한 제안이라기보다 폴이 자신의 곁에 머물도록 묶어두려는 불안에서 나온 말이었다. 폴은 그 말에 놀랐지만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로제의 말은 오래전에 들었을 때보다 덜 설레었고 오히려 그녀가 숨겨왔던 상처를 불러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로제는 폴을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그녀의 손을 오래 잡고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웃으려 했지만 눈빛 속에는 그녀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폴은 그 시선을 회피할 수 없었고
그 순간 로제의 상처와 불안이 전보다 뚜렷하게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그에게만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시몽은 폴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그는 그녀를 배려하는 말투로 안부를 물었고 폴은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도 따뜻한 분위기가 스며 있었다. 시몽은 곧바로 반가워하며 그녀의 하루에 대해 물었고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시몽은 폴에게 언젠가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며 사려 깊게 자신의 마음을 언급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고 나이 차이를 문제로 삼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폴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시몽의 진심은 너무 투명했고 그 투명함이 오히려 폴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현실적인 고민을 그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로제는 폴의 변화에 대해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고 그날 이후 더욱 사려 깊게 그녀를 대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여전히 일관되지 않았고 폴이 원하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폴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고 두 남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그녀가 시몬과 대화할 때 느끼던 편안함은 분명한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폴은 어느 저녁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으로 어둑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고 어떤 선택이 옳은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몬과의 만남은 분명히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그 변화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깃든 감정이었다. 폴은 그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빛을 내는 것만큼은 막을 수 없었다. 폴은 시몬과의 만남에서 예상보다 깊은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솔직함은 과하지 않았고 어색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폴이 잊고 지냈던 감정의 결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동시에 무게가 되기도 했다. 시몽이 보여주는 따뜻함이 벅찰 만큼 다정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다정함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엔 스스로의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꼈다. 며칠 동안 폴은 의도적으로 시몬과의 연락 빈도를 줄였다. 그는 곧바로 눈치챘고 억지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괜찮나요? 라는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보내며 거리를 두었다. 그의 태도는 배려였지만 그 배려는 오히려 폴의 마음을 더 움직였다. 폴은 그 배려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조용히 흔들렸다. 그 시기 로제가 다시 잦은 연락을 하며 폴에게 다가왔다. 그는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운 사람처럼 보였다. 밤늦게 전화를 걸어 하루를 묻거나 갑자기 저녁을 함께 하자고 권하기도 했다. 폴은 그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그 변화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다. 로제는 순간적으로 진심을 보일 때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멀어지는 사람이었다. 폴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폴은 오랜만에 로제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로제는 폴에게 예전보다 더 상냥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상냥함에는 성숙한 책임감보다는 잃어버리기 싫다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는 폴의 손등을 가볍게 만지며 최근 그녀가 바빠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폴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오래된 공허함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묻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로제는 뜻밖의 질문을 했다.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갑작스러웠고 폴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예전처럼이라는 말에는 두 사람의 긴 시간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폴은 잠시 말없이 걸었다. 그 침묵 속에서 로제의 불안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그녀는 그 시선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시몽의 표정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며칠 후 시몽이 폴을 신중하게 불러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얼굴이었다. 둘은 잠시 공원을 걸었고 시몽은 조용한 곳에 멈춰서서 말을 꺼냈다. 당신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억지로 말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당신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건 알아줬으면 해요. 그의 말은 부담을 주지 않는 고백이었다. 폴은 그 목소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심을 들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진심이 그녀를 더 신중하게 만들었다. 나이 차이, 미래,
로제와의 오래된 관계, 자신의 불안 그 모든 것이 감정 위에 겹겹이 쌓여 있었다. 폴은 결국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시몽을 좋아하지만 이 관계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지금처럼 지내고 싶어요. 천천히요. 그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흐리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꾸밈이 없었고 그 꾸밈 없음은 폴에게 다시 한번 흔들리는 감정을 남겼다. 그날 이후 폴은 시몽을 만나도 마음이 편해지면서도 무거웠다. 그가 다가오면 따뜻했고 돌아서면 두려웠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시몽과 함께할 미래가 존재할까? 아니면 지금의 감정에서 멈추는 것이 옳을까? 폴은 자신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 선택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로제는 점점 더 폴의 눈치를 보았다. 그는 과거처럼 자유롭게 행동하지 않았고 때때로 과장된 다정함을 보이며 폴을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 다정함은 폴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그녀는 로제를 오래 사랑했던 사람으로서의 애정은 남아 있었지만 그 애정이 다시 관계를 지탱할 힘은 아니었다. 폴은 밤마다 혼자 앉아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길에 대해 생각했다. 시몽이 주는 따뜻함과 로제와의 오랜 관계, 그리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다. 그녀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시몬과의 관계가 미묘한 균형 속에서 이어지던 어느 날, 폴은 그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금 더 진지해진 것을 느꼈다. 시몬은 폴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부터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예전처럼 가벼운 농담이나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할 때도 있었지만 폴을 바라보는 눈빛은 분명히 달라 있었다. 그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있음을 폴도 알고 있었다. 그 조용한 변화는 폴에게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날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테이블 사이에는 조용한 여유가 흘렀고 시몽은 부드럽게 폴을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 말은 준비된 고백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래 머물던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처럼 들렸다. 폴은 순간 숨을 고르지 못했다. 시몽의 진심은 어느새 그녀 마음속에 잔잔하게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의 말을 곱씹었다. 시몽은 폴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즉각적으로 어떤 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에 대한 감정을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아직 내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에는 솔직함과 불안이 나란히 담겨 있었다. 시몽은 그녀의 말에 크게 실망하지 않았다. 천천히 말해주세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폴은 그 말에서 억지나 조바심을 느끼지 못했다. 시몽은 항상 그녀의 속도에 맞추려 했고 그 점이야말로 폴이 가장 흔들리는 이유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 흔들림이 그녀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시몽의 마음이 가벼운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무거워졌다. 며칠 뒤 로제가 폴에게 연락을 했다. 예전처럼 가볍고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는 폴의 하루를 묻고 갑작스럽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폴은 잠시 망설였지만 받아들였다. 오랜 시간이 붙잡고 있는 관계는 쉽게 정리를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 앉아 예전처럼 대화를 이어갔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폴은 로제의 말에서 감정의 깊이를 느끼지 못했고 로제는 폴의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로제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듯 조용히 물었다.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너 뭔가 달라졌어. 그의 말투는 다정함을 가장했지만 사실은 불안이 번져 있었다. 폴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로제의 말은 정확했고 그녀 스스로 그 변화를 인정해야 했다. 시몬과 만나며 흔들렸고 그 흔들림을 숨기고 있을 뿐이었다. 식사 후 로제는 폴을 집까지 바래다 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지만 그 순간 시몽의 얼굴이 떠올랐다. 로제의 손길은 익숙했지만
그 익숙함이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로제는 폴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말에는 확신보다 불안이 깔려 있었다. 그날 밤, 폴은 혼자 방 안에 앉아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한쪽에서는 오래된 관계가 익숙함과 의무감으로 묶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그녀가 다시 느끼기 시작한 감정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시몽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숨결을 넣었지만, 그녀는 그 새로운 감정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폴은 시몽과 로제 사이에서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시몽은 그녀를 배려하며 묵묵히 기다렸고, 로제는 잃을까 두려워 불안한 애정을 드러냈다. 두 남자 사이에서 폴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다. 어느 쪽을 향할지 결정하지 않으면 감정이 더 깊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폴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시몽의 진심은 따뜻했고 로제는 과거를 공유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길을 찾는 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녀의 미래, 감정, 그리고 책임이 모두 걸려 있었다. 폴은 그날 밤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어느 쪽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감정 하나만큼은 분명했다. 그 감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또렷했다. 폴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 앞에 놓여 있었다.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시몽의 마음은 선명해졌고 로제의 불안은 짙어졌다. 그녀는 그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조용한 혼란 속을 걸었다. 누구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고 자신조차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랬지만 감정은 이미 통제가 어려운 지점까지 와 있었다. 폴은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나? 그 질문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감정의 결론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며칠 뒤 시몽은 폴에게 만나자고 했다. 그는 그녀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어딘가 결심한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두 사람은 카페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마주 보았다. 시몽은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폴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 속에는 오래된 애정과 마지막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다. 폴, 당신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너무 무겁게 느끼는 것도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폴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시몽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진심이 그녀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심이 그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폴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말을 꺼냈다. 시몽, 나는 당신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은 폴이 오랫동안 자신에게 준비해온 대답이었다. 시몽의 표정이 잠시 멈추었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내 마음이 부담이 된다면 그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니죠. 폴은 그 말을 들으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시몽이 보여주는 성숙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그의 그 깊은 성숙함이 역설적으로 폴에게는 받아들일 용기를 내지 못하게 했다. 폴은 숨을 고르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시몽, 당신의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 변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당신의 젊은 삶과 미래를 내가 붙잡아둘 자신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 말은 솔직한 심정이었다. 폴은 그의 마음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감정을 받는 건 행복하지만 그 감정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시몽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천천히 모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지만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데 억지로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애써 감추려는 듯한 불안함이 느껴졌다. 폴은 그때 시몽의 눈빛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보았다. 그 흔들림은 그녀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겼다. 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고 있었다. 카페를 나서는 길, 시몽은 폴과 잠시 걸음을 맞추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좋아했던 건 후회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나에게 오래 남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폴은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쳤고 시몽은 이별을 받아들이듯 천천히 물러섰다. 시몽이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폴은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저려오는 걸 느꼈다. 그녀는 그 감정을 똑바로 바라보려 했지만 감정이 쌓여있는 마음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가 사라진 거리 끝을 바라보며 폴은 손끝을 가만히 쥐었다. 그녀는 시몽을 떠나보내는 것이 옳은 선택일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 외의 선택을 할 용기가 없었다. 며칠 뒤 로제는 자연스럽게 폴의 삶 속으로 다시 스며들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와 식사하고 다음 날을 함께 계획했다. 로제의 삶은 여전히 자유롭고 가벼웠지만 그는 폴이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폴은 로제 옆에서 오래된 감정과 새로운 상실이 뒤섞인 채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얇게 겹쳐 있었다. 폴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받아들이려 했었다. 그녀는 로제와 다시 이어진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얻으려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시몽이 남긴 따뜻함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 따뜻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녀의 삶 속에서 잔잔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폴은 그 흔들림을 조용히 감추며 하루를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결정이 옳았다고 믿으려 했고 그 믿음 속에서 고요한 일상을 유지하려 했다. 시몬과의 마지막 만남이 지나간 뒤 폴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익숙한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복잡한 프로젝트와 고객 상담으로 하루를 채웠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가 흔들림 없는 침착함과 성숙함을 지닌 사람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폴에게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음에도 내면 깊은 곳에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길고 미세한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안정된 일상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막이라고 믿으려 했었다. 로제는 폴의 삶으로 다시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들어왔다. 그는 예전처럼 불쑥 나타나 그녀를 데리러 왔고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로제는 폴이 자신의 곁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지만 그의 본질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자유로웠고 책임감보다는 충동에 가까운 애정을 보였다. 폴은 그 익숙함 속에서 피난처를 찾으려 했지만 그 관계가 더 이상 어떤 기대나 새로운 설렘을 주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밤 폴은 로제와 함께 조용한 공간에서 와인을 나누고 있었다. 로제는 그의 새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폴의 깊은 감정에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폴은 로제 옆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시몽이 남긴 따뜻하고 순수한 잔향이 천천히 그녀의 가슴을 저려왔다. 그녀는 시몽을 떠나보내는 것이 그의 미래를 위한 배려이자 자신의 나약함을 지키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잔잔하고 오래갈 아쉬움이 흘렀다. 식사를 마친 후 로제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주며 짧고 익숙한 키스를 남기고는 떠났다. 그 손길은 오래된 습관이자 사랑의 잔재일 뿐 폴에게 더 이상의 위안을 주지 못했다. 폴은 로제와의 관계가 다시 안정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예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속이 텅 빈 듯한 공허한 안정이었다. 며칠 뒤 폴은 홀로 집에서 음악을 틀었다. 그녀가 아끼는 오래된 레코드에서 요하네스 브람스의 애잔한 선율이 조용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그 선율을 들었고 그 순간 시몽의 목소리, 그가 했던 진심 어린 고백, 그리고 떠나는 마지막 순간의 슬픈 눈빛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폴은 다시 한번 자신이 그를 밀어낸 이유들을 되짚어보았다. 나이 차이, 견고하지 못한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순수한 감정에 끝까지 보답할 자신이 없다는 그녀 자신의 나약함. 바로 그때 거실에 놓인 전화벨이 울렸다. 늦은 시간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로제였다. 그는 여전히 가볍고 익숙한 톤으로 말했다. 미안해, 폴. 오늘 저녁은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중요한 비즈니스 저녁 식사가 잡혀서. 내일 보자. 폴은 그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실망하는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거의 무감각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로제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가 시몽을 떠나 돌아온 이 익숙하고 안전한 고독 속에서 그녀의 삶은 모든 갈등을 겪고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다. 폴은 다시 창가로 돌아가 브람스의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브람스의 선율처럼 부드럽고 오래 남는 감정, 그것은 시몽에게서 받은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의 흔적이었다. 이제 그 흔적은 폴 자신만의 고독한 배경음악이 되어 그녀 안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삶을 받아들였지만 그 삶 속에는 시몽이라는 예고 없이 찾아왔던 작은 불빛에 대한 미세한 떨림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떨림을 숨기지 않고 조용히 인정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고요한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이제 이 작품이 던지는 근본적인 철학적 메시지를 잠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이 질문은 사실 사랑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폴은 안정된 익숙함, 즉 로제의 무책임한 사랑과 시몽의 순수한 열정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지만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고독을 택합니다. 그녀가 젊은 시몽에게서 보았던 빛은 자신이 잃어버린 젊음이자 더 이상 가질 용기가 없는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사강은 폴의 마지막 선택을 통해 인간은 새로운 설렘을 만났을지라도 결국 가장 오래되고 익숙한 자신만의 외로움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역설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외면하고 익숙한 고독을 선택한 폴의 삶은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도 폴에게 브람스의 음악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받은 다정한 물음이 아니라 스스로 감당해야 할 고독하고 슬픈 운명의 선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서 묻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고독을 선택하고 있습니까?